하루에 25만 달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돈을 맡긴 사람만 수만 명, 그중 많은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만 천재였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기보다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수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폰지 사기.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 찰스 폰지였습니다. 그가 증명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꿈을 더 쉽게 믿는다는 것.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82년 이탈리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찰스 폰지.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우체부였지만 가문은 달랐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성공한 사업가와 공직자였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폰지는 평생 하나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가? 이 질문이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었거든요. 10대 때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그를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폰지는 명문대학에서 공부 대신 다른 것을 배웠죠. 최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옷, 밤마다 카지노. 그는 부유한 친구들처럼 행동했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산은 바닥났고 학업도 망쳤으며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1903년 21살의 폰지는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는 $2 50센트 뿐이었죠. 폰지는 자신이 미국에서 벼락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간판 제작자, 웨이터, 설거지꾼, 공장 노동자. 폰지는 동부 해안을 떠돌며 온갖 일을 했지만 어떤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싫어서 그만두거나 고객을 속이다 해고당했거든요. 그는 종종 음식을 구걸하고 공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로마에서 호화롭게 살던 시절과는 너무 달랐죠. 1907년 몬트리올에서 폰지는 은행 사무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로마에서 거절했던 그 일이었지만 거리에서 몇 년을 굶주린 후엔 생각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의 상사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은행장 자노 조씨는 새 고객의 돈으로 옛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평균 금리의 2배인 6%를 약속하며 말이에요. 폰지는 이 수법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는 그날 사기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1908년 조씨가 횡령 혐의로 도망치자 폰지도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리석은 짓을 했죠. 은행 고객의 수표를 위조해 $423를 빼돌렸던 겁니다. 당연히 걸렸고 3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 폰지는 또 잡혔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 미립국자 5명을 미국으로 데려가다 적발된 거였죠. 2년을 더 복역했습니다. 1918년 감옥에서 나온 폰지는 보스턴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직하게 살아보려 했죠. 수출입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며 21살의 로즈 자노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폰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족함을 느꼈죠. 로즈에게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옷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사무직 월급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폰지는 장인의 과일 도매 사업에 합류했지만 회사는 파산했고 수출입 사업을 시작했지만 고객은 오지 않았으며 트레이더 가이드라는 잡지를 창간하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거듭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으며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919년 8월 우편물 속에서 그것을 발견한 순간이 스페인에서 온 편지 한 통. 그 안에는 국제외신 쿠폰 IRC가 들어있었습니다. IRC는 어느 나라에서든 우표로 바꿀 수 있는 국제 쿠폰이었죠. 폰지는 몇 년 전 배운 차익거래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전략이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전후 경제가 무너진 이탈리아에서 IRC를 싸게 사고 달러 가치가 높은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수백만 개로 확대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죠. 폰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1920년 1월 폰지는 증권거래소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IRC 차익 거래는 완전히 불가능했거든요. 운송 비용 때문에 이익이 사라졌고 전 세계 IRC는 폰지가 필요한 양의 0.01%도 안 됐습니다. 합법적 사업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폰지는 선택했습니다. 사기를. 정직하게 가난해지는 대신 거짓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그리고 이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게 될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45일 만에 50%, 90일 만에 100% 수익. 그는 전 세계에 IRC를 대량 구매하는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있다고 거짓말했죠.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진지한 투자자들은 폰지를 멀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건 의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폰지가 노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폰지는 자신의 진짜 재능을 이해했습니다.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것. 그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게 마치 돈을 받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사업을 팔았습니다. 첫 달에 18명이 투자했고 모두에게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했죠. 물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말이에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천 명이 폰지의 사무실 밖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돈은 폭포처럼 쏟아졌죠. 하루 25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하루에 약 40억 원이 몰려든 겁니다. 보스턴 포스트는 그를 금융 천재라고 칭송했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았죠. 폰지는 드디어 꿈꾸던 삶을 살았습니다. 거대한 저택, 빠른 차, 값비싼 옷, 금시계, 다이아몬드 브로치. 그는 항상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돼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한때 폰지를 천재라고 칭송했던 보스턴 포스트가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 클라렌스 베런을 불러들였습니다. 베런은 간단한 계산으로 사기를 간파했죠. 폰지가 약속을 지키려면 1억 6천만 장의 IRC를 구매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 유통되는 IRC는 고작 2만 7천 장뿐이었던 겁니다. 보스턴 포스트는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폰지를 사기꾼으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폰지는 처음에는 정부에 협조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죠. 그의 진짜 실수는 홍보 담당자 윌리엄 맥마스터스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던 맥마스터스는 곧 폰지가 사기꾼임을 깨달았고 모든 기록에 접근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보스턴 포스트에 가서 폰지의 모든 비밀을 폭로했죠.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여러 은행이 파산했고 수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폰지는 86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협상을 통해 단 한 건만 인정하고 5년형을 받았습니다. 훔친 돈의 액수와 파괴된 삶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었죠. 3년 반 만에 출소한 폰지는 개과천선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새로운 사기를 시작했거든요. 플로리다로 도망가 샤론란 신디케이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부동산 투자로 62일 만에 200%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은 가치 없는 땅이었죠. 이번에도 사기는 곧 드러났고 폰지는 외모를 바꾸고 화물선 선원으로 위장해 이탈리아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에서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쿨리지 대통령과 무솔리니에게까지 자비를 구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7년을 더 복역한 후 출소했을 때 폰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지녔던 매력과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망가진 사람이었죠. 아내는 이혼했고 그는 이탈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폰지는 남은 생애를 가난하게 보냈고 1949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자선병원에서 사망해 가난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모든 걸 가졌던 시절의 추억만이 그를 위로했죠. 폰지의 사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니 매도프는 650억 달러를 가로챘고 한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폰지 사기가 반복되고 있죠. 왜 사람들은 똑같은 사기에 계속 속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폰지가 이해했던 바로 그것. 사람들은 진실보다 꿈을 더 쉽게 믿는다는 것. 45일 만에 50% 수익. 의심하세요. 설명을 숨기는 투자. 도망치세요. 그런데도 사람은 속습니다. 꿈이 진실보다 달콤하니까. 폰지가 증명한 건 이것입니다. 탐욕은 가장 쉬운 무기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기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년 전 사기 수법이 왜 아직도 통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폰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였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감춰둔 지혜와 교훈, 이 서고에서 계속 꺼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